안녕하세요, 탐스입니다. 오늘은 대략 21년 1월 15일에 공개되고 대략 2년 5개월 전 출시했던 갤럭시 S21 플러스를 지금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떨지 영상에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2년 전에 나온 폰을 왜 지금 살펴보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 플래그십의 자급제 가격이 100만원을 넘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굳이 최신 폰이 아닌 가성비 폰을 찾는 분들에게는 나름 저렴하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출시된 지 조금 된 스마트폰들을 구매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가격을 살펴보면 제가 갤럭시 S21 플러스를 약 34만원에 구매했는데 모서리에 콕 찍힌 게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외관적으로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사실 당근에서 30만원의 가격도 보았는데 아무래도 상태가 좋고 가격이 싼 매물은 금방 없어지기에 34만원이면 무난하게 구매한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봐야겠죠. 제가 들고 있는 색상이 바이올렛 색상인데 S20 시리즈에서 S21로 넘어오면서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명 컨투어 컷이라고 불리는 카메라 섬의 디자인이 가면을 쓴 것처럼 바뀌었죠. 이 부분은 분명 호불호가 있습니다. 선호하는 사람들은 디자인을 극찬하는 반면에 싫어하는 사람들은 별로라고 하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색상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팬텀 블랙, 팬텀 실버, 팬텀 바이올렛, 팬텀 핑크 기본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는데 개인적으로 S21 시리즈에서 가장 예쁜 색상은 제가 들고 있는 바이올렛 색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모두 좋아할 만한 색상이죠. 카메라 섬을 감싸고 있는 프레임을 이어서 우측에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고 하단부에 유심 트레이, C타입 단자 스피커가 있죠. 좌측면은 깔끔하게 아무 버튼 없이 이루어져 있고 카메라는 초광각 카메라와 광각 카메라, 망원 카메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알아볼 것은 디스플레이입니다. 6.7인치의 크기에 2400에 1080으로 FHD 플러스를 탑재하고 있고 화면의 주사율은 120Hz로 깔끔하고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합니다. 사실 갤럭시의 가장 큰 장점은 전 모델 120Hz의 주사율로 화면을 스크롤할 때나 전환할 때 상당히 부드러운 것은 큰 장점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갤럭시 S21 시리즈에서 원가 절감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인데요. 후면부가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내구성에서 의문을 줬고 또 갤럭시의 고질병인 발열을 제어할 수 있는 베이퍼 챔버가 탑재하지 않았고 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것이 SD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 슬롯이 없어진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램의 용량도 전작은 12GB에서 8GB로 다운그레이드 된 점은 아쉽습니다. S21 시리즈 이후로 기본과 플러스 모델에는 8GB 램이 유지된 것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많이 아쉽습니다. 세 번째로 또 알아볼 것은 성능입니다. 엑시노스 2100이 탑재되었는데 현재의 엑시노스의 위상을 생각하면 처참하지만 이때만 해도 엑시노스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습니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 고문의 느낌도 있었고요. 먼저 긱벤치 6를 돌려봤습니다. 첫 회차에 싱글코어 1193점, 멀티코어 3265점을 시작으로 5회차까지 돌려본 점수는 어느 정도 균일하게 나아졌습니다. 긱벤치 6를 돌린 직후 온도를 측정했을 때 대략 최고 37도 정도의 온도는 유지해줬습니다. S24 울트라와 비교하면 싱글코어는 약 700점, 멀티코어는 1800점 정도가 차이 나더라고요. 2세대가 차이 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성능의 격차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돌렸을 때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는 그래픽과 프레임을 최대치로 설정하고 플레이했을 때 게임을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나름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고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 HD 화질에 프레임은 고로 맞춘 다음에 돌렸는데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즐기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이때 온도는 37도대까지 유지했고요. 그리고 HDR 화질에 울트라 프레임으로 돌려도 게임 플레이를 하는데 튕긴다거나 끊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플레이할 때 적당히 즐기면서 게임을 할 수준은 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확실한 성능 테스트는 제대로 해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게임을 즐기기에는 큰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카메라는 전면 1000만화소, 후면은 트리플 카메라인데 초광각과 광각 카메라는 1200만화소, 망원 카메라는 6400만 화소라는 조금은 특이한 카메라 스펙이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망원보다는 광각 카메라가 화소수가 높은 게 더 좋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1200만 화소도 웬만한 촬영은 가능하고 사진의 품질 또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다. 화각별로 촬영한 사진을 조금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본다면 어느 정도의 흠은 있겠지만 촬영하는 것에 어느 정도 감각이 있으신 분이면 괜찮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게는 200g으로 가볍다고 할 수도 없고 무겁다고도 할 수 없는 딱 중간쯤의 무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배터리는 4800mAh로 용량 자체는 넉넉해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내장 메모리는 256GB, 512GB 두 가지로 출시했으며 내장 메모리의 규격은 UFS 3.1을 탑재했습니다. UFS 3.1은 파일 전송 시에 빠른 편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엄청 느리지만은 않은 무난한 속도였고요. 돌비 애트모스와 FM 라디오까지 지원해서 지금 사용해도 충분히 현역으로 사용할 만한 수준입니다. 간단하게 종합을 해보면요. 특정 상황에서의 발열과 조금은 아쉬운 카메라의 성능, 그리고 전작에 비해서 다운그레이드된 램의 용량과 원가 절감이 들어간 후면 글라스틱은 단점으로 꼽을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법 큰 화면과 게임을 즐기기에 무난한 성능, 지금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었고 아마도 현재 기준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서 최신 플래그십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구매해서 사용하신다면 어느 정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급형 40만원이나 50만원대에 구매하는 것보다는 2년 정도 지난 플래그십을 깨끗한 중고폰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비슷한 가격대임을 감안한다면 S21 시리즈를 충분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S21 시리즈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저와 협업 중인 국대 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리패키징 폰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리패키징 폰이란 S21을 구매하고 고객이 단순 변심으로 반납된 단말기를 검수해서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상품인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약간의 생활기스와 개통 이력이 존재할 수 있고 무상보증 수리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경과되었을 수 있으니 그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통 후에는 취소가 안 된다고 하니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시에는 문의하시면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이 상품은 알뜰폰 통신사로 SK, KT, LG U+ 통신망을 임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약정은 6개월로 진행되며 만료되면 타 통신사로 재약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M모바일과 헬로모바일은 8개월 약정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현금 완납 시 기기값도 중고 시세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알뜰폰의 최고 장점인 원료금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기존 통신사보다 요금이 훨씬 저렴하니까 괜찮겠죠. 프로모션 혜택이라고 해서 통신 요금이나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있으니 국대폰에 문의하셔서 알뜰폰으로 S21을 개통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